난임 환자 24만여 명. 결혼한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다. 난소나이를 특정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엄청 안 좋다고 거의 그냥 폐경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정자 수가 1,400만 개 정도 나오셔서 정자 수 자체가 좀 감소한 상태였고. 저출생 시대, 이제 난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난임 치료는 현재 거의 이제 만성 질환처럼 장기 치료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빨리 임신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이제 굉장한 미션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생명 탄생을 향한 도전. 최첨단 의학 기술로 난임에 맞서다. 난임은 극복 가능한 질병인가?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지 않습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고요. 그게 임신이 쉬운 사람보다 성공률이 낮다는 거지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타그네 씨. 올해로 결혼 3년 차, 동갑내기인 남편과는 현재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었던 탓에 곧바로 임신을 시도했던 부부. 하지만 자연 임신은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봐. 그냥. 빨리 얘가 먹으러 가잖아. 지난 2년간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며 시험관 시술을 10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도 있고요. 동남포수나 이런 거 잘 보이게 혈액순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난임 하시는 분들은 10,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걷기를 많이 해요. 늦게 결혼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또 하다가 보면은 되지 않겠니. 안 된다 싶을 때 또 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니까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그냥 좋게 넘기는 거예요. 은혜 씨는 난임의 원인이 자신의 자궁에서 발견된 근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종들이에요. 제 몸속에 있었던 거. 다발성 자궁 근종 진단 직후 66개나 되는 근종을 제거했지만 6개월 전 재발에 43개의 근종을 또다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하고 체기가 좀 너무 잦아들어서 한의원에 갔어요. 배 촉진을 이렇게 만져보시다가 뭐가 만져진다는 거예요. 빨리 산부인과를 가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궁 쪽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정출혈도 되게 많았고 정말 너무 심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다발성 자궁 근종은 자궁의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월경 과다, 골반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근종이 착상과 관련된 자궁 내막의 변형을 가져올 경우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일이 바쁘다고 제 몸을 관리 안 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했죠. 자궁만 깨끗하면은 임신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관리를 해야죠. 수술로 자궁에 생긴 상처가 아물어야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 신선한 채소가 필수인 지중해 식단을 기본으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 국수,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오이 넣고 잘 해먹는 거예요. 시험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당 관리예요. 시험관 약 자체가 당을 좀 부르거든요. 제가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 이런 거 되게 너무 좋아하는데 시험관 할 때는 라면 먹는 게 제일 안 좋다고 그래서 남들은 유난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 씨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날 부부가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에 있는 난임병원에 가는 길. 무안에서 목포까지 차로 이동한 뒤 KTX를 탑니다. 오전 진료가 일찍 잡히는 날은 새벽 5시에 기차를 탄 적도 많습니다. 3일차마다 결과까지 들으려면 7번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10차니까 한 70번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냥 여행 간다 생각하고선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수술 후 자궁의 모양과 상태를 확인하고 배란과 관련된 난소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AMH 수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여성의 난소에서 생산되는 난자는 난포에 둘러싸여 있는데 배란 전 미성숙 난포에서는 AMH, 즉 항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혈액 속 AMH 수치가 높을수록 배란 가능한 난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타그네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수술한 흔적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궁 전체적인 모양은 정상입니다. 다행히 자궁의 모양에 문제가 없고 자궁 내막의 두께도 적당한 상태. AMH 수치는 동년배 평균보다 낮은 0.29 나노그램 밀리리터. 이는 47세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로 난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살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AMH 수치가 낮다라는 거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난자 숫자랑 질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라서 과배란 주사를 막 많이 쓰더라도 난포가 많이 안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종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난임의 원인으로 생각됐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임신이 안 되시는 거 보면은 난소 기능 저하가 그 사이에 수술하고 진행되면서 기능이 점점 더 떨어졌던 게 좀 한몫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도 더 증가되신 상황이라서 좀 총체적으로 그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지금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신가 생각됩니다. 임신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한 난자, 즉 난자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세포가 노화하듯 생식세포인 난자의 질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난자는 유전자 손상이나 발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경우 수정이 되더라도 배아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착상으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난임 시술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40세 이상에서는 타그네 씨 역시 나이로 인한 난소 기능 감소와 자궁근종 재발의 위험으로 다음 난임 시술이 시급한 상황. 태아가 필요한 건 아니고 또 지금 근종 수술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다태아가 되면 자궁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배아 하나 잘 선별해가지고 이식하시는 게 좀 필요하니까 염색체 이상이 없는 걸 선별해서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식하시기 전에는 이제 자궁 안에 유착이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자궁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이식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난임이란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3.4명이었던 난임 시술 환자는 2022년에는 27.3명으로 늘어나면서 17%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성 난임의 원인으로는 난소와 자궁을 연결하는 나팔관의 이상과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배란 장애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남성 난임은 정자의 배출을 돕는 정관의 폐쇄와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 기능의 이상을 유발하는 정계 정맥류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미카엘과 박은희 씨 부부. 불가리아 출신 요리사 미카엘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다채로운 요리 실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름이 바나규리시테 불가리아식으로 맛있는 빵 만들어 드릴까요? 네, 빵도 만드시죠. 그렇죠. 저희 날마다 빵 만듭니다. 오늘은 미카엘이 아닌 아내 은희 씨가 요리사. 유난히 더운 올 여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백숙 자주 먹어요. 우리 집에 근처에 백숙 너무 많으니까 오리 백숙, 딱백숙 그런 거. 그 안에 해산물 넣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영포탕, 와 영포탕 진짜 대박. 난임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도 너무 힘드니까 좋아하는 거 먹고 힘내야 돼서 시간 있을 때 챙겨 먹어야 돼요. 저 바쁘면 이렇게 해먹지도 못해요. 평소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부부는 신혼 때부터 임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적극적인 노력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난임 시술을 시도했지만 두 번의 도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난자 채취하고 수정하다가 배아 발달 정지로 나오니까 이게 되게 기운 빠지더라고요. 됐는데 꼭 3일째 이게 발달 정지가 나오니까 근데 두 번 다 그런 실패였어요. 난임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즈음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카엘에게서 남성 난임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계정맥류가 발견된 겁니다. 예전에는 정계정맥류 받을 때 이렇게 누르지도 못했어요. 누르지도 못했고 손도 못 대게 했었는데 일할 때는 여기 양쪽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못 건드리게 할 정도로 아파하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비뇨기과 선생님이 다 이 초음파로 봐주시고 하니까 딱 의심이 된다. 정계정맥류란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의 정맥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엉키고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나빠져 음낭에 노폐물이 쌓이고 고환 온도가 올라가면 정자의 수와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여기 다 막혀 있어. 그래서 늦었으면 복수에 물이 찬대요, 나중에. 근데 열어보니까 물이 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다른 세상에. 비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완전 그럼 하나 이렇게 다 좋아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받았어요, 성스님한테. 정계정맥류 수술을 받은 지 5개월. 미카엘의 정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액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5개월 정도 됐는데 정자 수도 늘고 정자 운동성도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운동성이 처음에 막 너무 낮아서 8% 나올 때도 있었고 막 20% 올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성의 생식세포인 정자는 하루 최대 3억여 개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기형 정자들이 생겨나는데 기형 정자가 많을수록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떨어지고 수정 후 배아 발달에 문제가 생길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미카엘의 정액 검사 결과 수술 전 최하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정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정자의 운동성과 정상 정자 분율 역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계정맥류 수술을 시행했을 때 수술 후 정자질이 개선되는 게 거의
70% 가까운 남성이 개선이 됩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절반 가깝게는 자연 임신이 될 수 있을 만큼 호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보고, 수술 후 정자질이 호전되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정자질이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전보다 유의미한 변화를 준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정자의 이상이 없어도 다른 정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미카엘 부부는 세 번째 난임 시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좋아졌어요. 네, 다행이고 몸 컨디션이 따라서 막 정자질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맞춰서 3일에서 5일 정도 금욕하고 하시면 이번에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자 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정자질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막 너무 과하게 일을 하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것만 아니시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파이팅. 또 한 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잘 될 거예요. 몸 관리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번엔 잘 될 거예요. 많이 설레고 그리고 이번에 좀 기대가 또 돼요. 항상 기대되지만 몸 상태 더 좋아져서 하는 거니까. 네. 난임 부부 평균 난임 시술 횟수가 7번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많죠. 이게 한 번도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임신 확률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자의 개수인데요. 여성으로 태어나는 순간 평생 사용할 난자를 100만 개에서 많게는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난자들이 초경 때가 되면 5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난자의 개수를 감소하게 되죠. 이와 더불어 난자의 질도 같이 저하되게 됩니다. 난자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미는 수정률이나 착상률이 떨어지고 또 염색체 이상일 비율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임신율이 떨어짐으로써 더 많은 임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MH 수치가 좀 낮으면은 난임 확률이 높은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AMH 검사는 자기의 난수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임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긴 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AMH 수치가 낮아도 난자의 질이 좋고 또 많은 난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AMH 수치가 낮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네. 이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의 경우에도 시험관리 시술만 20회 이상 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과거에는 35세 이상을 고령 환자라고 정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5세 이상을 고령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서요. 왜냐하면 35세에서 40세 사이에서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고 40세 이상에서도 당연히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점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난임은 불임이 아닙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임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치료에 임한다면 반드시 임신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일 아티스트로 20년 넘게 일해온 장유진 씨는 올봄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산정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은 유진 씨는 자궁 근종으로 인해 바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뭔가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여가지고 나 아이 못 가지면 어떡하지?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큰 병원도 예약하고 작은 병원도 예약했는데 다 수술을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이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회복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그 다음에 임신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 나이가 또 한 살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술 후 회복까지 최소 6개월. 자궁 근종 수술을 했다면 올 가을이 지나서야 임신 시도가 가능했을 겁니다.
잘 놀고 있어요. 네. 그러나 현재 장유진 씨는 임신 12주. 그토록 바라던 예비 엄마가 됐습니다. 처음 얼굴 보는데 행복합니다. 자궁 근종으로 바로 임신이 어렵다던 유진 씨는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다행히 근종의 위치가 임신을 방해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또 난임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가보시라고 했는데 덜썩 임신까지 해오셨으니까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축하드려요. 작은 근종이 한 6mm 정도 되는 게 요거처럼 이렇게 자궁 내막에 붙어 있었고요. 이제 한 7cm 되는 근종은 이쪽 자궁 내막과 떨어져서 한 요 정도 위치에서 7cm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궁의 내벽을 덮고 있는 점막인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착상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자궁 근종이 내막을 눌러 착상이 어려울 경우 수술로 이를 제거해야 하지만 근종이 크더라도 자궁 내막과 떨어져 있다면 수술이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유진 씨의 경우 당시 41세라는 나이도 근종 수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보시면 요 근종인데 젊은 분들과 이제 40대가 되신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난소의 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임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근종의 위치 크기, 그다음에 근종으로 인한 증상, 또 임신 계획 여부, 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유진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임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근종이 임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출산한 후에 얼마든지 근종은 치료할 수 있거든요. 수술을 출산 후로 미루기로 한 부부는 바로 난임병원을 찾았습니다. 곧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했고 한 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아의 기형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 입트 검사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사를 하는데 저위험군으로 나왔고 다른 이상 항목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99% 이상이 아니라 99.99% 이상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기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거고 그래도 시험관 한 번에 잘 된 게 정말 수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야 축하드립니다. 남편님 맨날 같이 오셔가지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만 42세에 시험관 시술했을 때 한 번의 성공률을 아주 높게 봐도 20에서 25% 넘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제 똑같은 분 10분을 시술한다 그러면은 두세 분 정도가 임신에 성공을 하는 건데요. 그 두세 분에 든 거죠. 장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난자가 15개가 채취가 됐는데 수정률이 생각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수정이 6개가 됐습니다. 다만 수정된 애들 상태가 다 괜찮아서요. 한 번에 2개, 3개 많이 이식해보고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애가 임신이 될 거다. 그렇게 기다리는 방법으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도 불리는 체외 수정술은 여성과 남성으로부터 각각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자궁이 아닌 시험관에서 수정하는 시술입니다. 수정된 배아는 배양액에 담겨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수정 후 5, 6일이 지나면 이식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 카테터를 이용해 여성의 자궁에 넣어준 배아가 자궁 내막에 착상하게 되면 임신에 성공하는 겁니다. 체외 수정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세 수정술은 섬세함을 요구하는 최첨단 기술로 고배율의 현미경을 통해 정자를 하나씩 골라 난자의 세포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
이는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질 경우 필요한 수정법입니다. 수정된 배아를 배양하는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진 씨의 시술에 활용된 이 실시간 배아 관찰경은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배아를 촬영하면 외부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 장치로 배아의 모든 발달 과정을 기록, 발달 정도에 따라 최적의 배양 환경을 조성해 가장 우수한 배아를 선별하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40대 이후 임신 시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의 성숙도를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해상도 현미경을 사용해서 정자의 좀 더 정확한 모양을 확인을 해서 정상 정자를 선별한다든지 난자의 세포실 내 기관들을 피해서 미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배아를 배양하는 배양액도 각종 항산화제들, 뭐 레스베라트롤이나 비타민 C나 같은 성분들이 배양액에 첨가됐을 때 배아 발달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제 고령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배양액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이면 장유진 씨 부부는 소중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게 귀여워. 자궁 근종 진단이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적절한 판단과 첨단 의료 기술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제 길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가야 되는 병원이었어가지고 생각을 좀 길게 잡고 갔던 병원인데 일찍 졸업하게 돼서 되게 좋아요. 일찍 졸업한 게 빵키 덕분에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조기주 같은 느낌이에요. 네. 난임 문제를 겪고 계신 산모들이나 부부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가기 전에 조바심 나고 초조했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가베란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하지? 잘 나올까? 걱정되고 몸이 어떨까? 막 이런 걱정과 그다음에 수정이 됐을 때도 왜 몇 개가 수정이 덜 됐지? 뭐 이런 걱정. 뭐 계속 걱정이거든요. 뭐 아이를 원하면 오지 않을까? 어떡하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왜 시험 가는 뭐 여자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힘들다. 근데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화이팅!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17개월이 된 서담이. 혼자 걷기 시작하면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보단 그저 감사한 마음이 크다는 엄마 지선 씨. 23살 무렵 지선 씨는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원래 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열감이 너무 심했어서 AMH 수치로 검사했는데 뭐 난소 나이를 측정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엄청 안 좋다고 거의 생리를 안 하는 거의 그냥 폐경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생리는 하고 있어서 조금 신기하다 하셨어요. 조기 폐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던 것일까? 고생하셨어? 임신 상담을 위해 난임병원을 찾았던 지선 씨에게 담당 의사는 마침 임상 시험 중인 새로운 난임 시술을 제안했습니다. 만나셔가지고 잘 출산까지 이어지셨는데 이 조기 폐경이란 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사실 난자는 아직 쓸만한 난자들이 좀 남아 있지만 난소 조직의 어떤 기능 저하가 조금 더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노화가 오고 섬유화가 돼서 혈관 형성이 안 되던 난소 조직에 PRP가 들어가서 혈관 형성이 잘 될 수 있게 미세 환경을 개선해줬고 그래서 난자들이 크지 못하고 있던 거를 이제 잘 키워줄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소판 풍부 혈장수를 뜻하는 PRP는 환자의 혈액 속 혈소판을 이용해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농축된 혈소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전용 튜브에 넣고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이 혈장과 혈소판, 적혈구로 분리되는데 가운데 부분에 농축된 혈소판을 체내 주입을 위해 혈장에 섞은 게 바로 PRP입니다. 난소에 직접 주입된 PRP는 난포가 난자를 키워 다시 배출할 수 있도록 난소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선 씨의 경우 2번의 PRP 시술 후 양쪽 난소에 난포 하나가 각각 생성이 됐고 이를 통해 2개의 난자를 채취,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이식. 그중 하나의 배아가 착상에 성공하면서 서다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극심해서 조기 폐경이든 극난저 이식이든 이런 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PRP가 기존 치료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PRP 치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이 난소 PRP도 신율기술 승인이 빨리 승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지선 씨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다시 한번 난소 PRP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지선 씨. 그녀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2명, 3명 있으면 좋겠다. 쌍둥이 될 줄 알고 뚜비뚜바 이렇게 했는데 1명만 돼가지고 그래서 또 쌍둥이를 도전할까. 이제 막 난임 치료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이 부부들에게 뭔가 전략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빨리 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난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난임병원을 첫 번째 방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5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결혼하고서는 병원 찾기까지요? 맞습니다. 진료를 보러 오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소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 꽤 많습니다. 사실 난임 시술을 받는 동안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이 난임 휴가 관련해서는요. 유급 하루를 포함해서 총 3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부는 유급 이틀을 포함해서 6일까지 확대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또 난임 치료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이 휴가를 갖다가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난임 치료 휴가는 이제 사실 법정 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정말 이 난임을 피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좀 평소에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금연이라든가 금주, 운동,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검진을 통해서 난자의 질이나 또 난자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이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25세 미만의 젊은 여성에서는 이 AMH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지 않고요.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